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는 정말 정치권의 뜨거운 현안이고 우리 국민들도 정말 관심을 꼭 가져야 할 주제. 저희 서자키에서도 자주 보내드리는 주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최근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석이 좀 적은 야삼당이 거대 두 정당을 향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빨리 수용해라. 거듭 촉구하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이건 진수희 전 의원께서 먼저 여당을 향해 한마디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최민희 전 의원 얘기를 들어보는 게 순서일 것 같아요. 네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최 의원님 뭐 좀 듣기에 거슬리시더라도 제가 여당에 대해서 좀 세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에 선거제도 개편 관련 논의를 보다 보면 원내 일당이면서 집권당인 민주당이 좀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와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대통령 공약도 아니었고 민주당 당론도 아니었다. 다들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급기야 오늘 정치개혁특위의 심상정 위원장께서 문 대통령께 연동형 비례대표제 친자 확인 좀 해달라. 뭐 이런 얘기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아마 누구보다도 정의당이 저는 배신감이 클 것 같고요.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이 하늘에서 좀 통탄하고 계시지 않을까. 예. 그 과정에서 지금 이해찬 대표의 속내가 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이 손해다. 비례를 한 석도 못 건질 수도 있다. 근데 과연 정의, 공정 이런 거 얘기하는 민주당에서 결국은 대의보다는 소리, 그러니까 당리 를 택하고 이미 확보한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어서 저는 왜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 있잖아요. 대통령 지지율도 50% 아래로 떨어졌고 또 민주당 지지율도 한 37%대로 떨어진 게 물론 이제 여론조사 기관들은 다른 이유 몇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선거제 개편에 관해서 민주당이 말을 바꾸고 있는 것도 큰 요인이다. 그 지지율 저하에 저는 기여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이렇게 하시려면 촛불혁명 무슨 촛불정신 이 얘기 할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민희 전 의원. 그냥 무조건 욕부터 하시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비판. 왜냐하면 지금 정동영 의원께서 가장 헷갈리고 계신데요. 이 독일식 정당 명부형 비례대표를 유일하게 주장해온 사람은 정동영 의원입니다. 예. 그분이 대통령 후보 시절 때부터 계속해서 이걸 주장해 오셨기 때문에 지금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비판하는 것 중에 이거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가 무슨 뜻이야? 그 권역별 비례대표를 할 때 연동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한 적 있어? 여기까진 받아들입니다. 예.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공약했다거나 그것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거나 이거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당은 권역별 비례대표는 얘기한 적이 있다? 네, 그건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대통령은 비례성 강화 또 얘기한 적은 그렇죠. 있다? 그런데 그 비례성 강화의 방식이 지금 우리가 택한 것은 전국적으로 권역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례대표제를 강화한 걸로 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권역별로 바꾸면 플러스 지역 문제까지 해결되겠다. 이제 요 정도까지 인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애초에 독일식이야 아니야. 왜 이걸 정확하게 안 했냐. 그거는 모든 정당에게 해당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해찬 대표의 말에 대해서도 자꾸 속마음을 왜 얘기했냐. 자유한국당은 안 그렇습니까? 모든 정당은 안 그렇습니까? 그럼 지금 민평당이나 정의당이 한 석이라도 더 얻으려고 하는 거지. 그런 거를 뭐라고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 구조상 100% 연동형으로 가긴 어렵다였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최근에 한 말이. 예. 그런데 이 말이 연동형 안 받겠다는 말로 언론에 의해서 바뀌어지면서 비난이 증폭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자신도 생각해 보니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표의 등가성이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내가 혼동하고 있었나? 네, 그런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이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선거제도는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권역별 비례대표 설명해 주세요. 현재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을 253명이 가는 지역구에서 소선거구제로 뽑죠. 그죠? 253명은
지역구에서 한 표라도 더 얻은 1등이 그냥 당선되는 거 맞죠? 네. 나머지 47명인가를 비례대표로 해놓고 이제 1인 2표죠. 각 정당에 대해서 투표하는 게 따로 있죠. 네. 그래서 정당 득표율만큼 47석을 나눠 갖는 거 맞죠? 네. 그게 현재 선거제도죠. 네.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계속 얘기한 권역별 비례대표는 어떤 겁니까? 요게 성관이가 주장한 안인데요. 예. 그게 비례성, 그러니까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2대1로 해라. 그럼 지금 300명이잖아요. 그럼 지역구 200명, 네, 지역구 200, 비례대표 100명, 비례대표 100이 됩니다. 근데 그 성관이 안은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죠. 6개. 네, 6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뭐 수도권, 호남권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구체적으로 뭐 이 경기, 인천, 강원 이렇게 묶여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전국을 일정한 권역으로 나눠요. 6개. 네, 그럼 지역구는 뭐 이 지역구 조정을 해야 될 거고 200명을 그렇죠. 그럼 지역구 의석을 53석 줄여요. 그리고 이제 비례를 100으로 늘려요. 예. 그럼 이제 6개 권역을 이게 이제 100을 만약에 나누면 22명 정도 되나요? 몇 명인가요? 6일은 6, 8이 40, 한 18명을 배정하는 거죠. 권역별로 18명씩 예, 비례대표 18명을 배정하고 비례대표 인구에 의원을 따라서 예, 배열을 예. 하죠. 그렇죠. 권역별 근데 인구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대략 이미 그렇게. 예, 이미 권역은 인구수에 따라 나누는 거니까. 그래갖고 18명이 있으면 네. 그 18명을 그 지역에서 정당 투표를 하는 거예요. 아. 지금은 전국에서 정당 투표를 하잖아요. 이제 이해가 됩니다. 네, 그게 권역별 비례대표제인데 여기서 이제 연동형은 더 나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금 50몇 명 되는 비례대표를 전국 단위로 우리는 지금은 1번에서 쭉 50몇 번까지 나열을 하잖아요. 지금은 40몇 명입니다. 40몇 예. 명이에요? 47명. 예. 그런데 그거를 이제 권역별로 나누어서 네. 그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위주로 이렇게 번호를 매겨서 그분들이 많이 진출하자 이건데 자 최근에 이해찬 대표의 소극적 연동형 비례대표에 대해서 소극적인 입장을 말씀하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당 빼놓고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다 찬성하는 걸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 말씀 있기 전에 제동을 걸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정의당이나 심상정 정의당 의원들이 되게 지금 의아해하고 배신감을 느끼는 이런 상황인데 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선거제 개편의 쟁점 핵심은 뭐냐면 정당이 아니 지금 선거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그 동기가 뭐냐면 우리가 선거를 딱 치르고 나면 어떤 정당이 득표하는 득표율하고 그 정당이 차지하는 의석수 사이에 너무가 괴리가 생기니까 그렇죠. 대표성에 훼손이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제 예를 들면 민주당의 경우 지난 총선에서 전체 득표율이 한 27% 정도인데 국회 의석은 40%를 차지하고 있다. 네. 이런 예가 있듯이 한국당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그 갭을 어떻게든지 줄여보자 하는 게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핵심이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사실은 그 둘 사이의 괴리를 좁히는 것보다는 지역주의 완화 차원에서 얘기돼 오던 거예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네. 그런데 지역주의 경향은 최근에 오면서 젊은 층들 위주로 조금 완화되고 있고 더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득표율하고 의석수 사이의 괴리. 그거 해소하는데 좀 도움이 되자고 얘기되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거든요. 이렇게 설명하시면 왜곡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 그거 우리 당론 아니었다 이러고 나오니까 저는 알겠어요. 이게 아니, 지금 왜곡인 게 잠깐만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당론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부분은 이제 두 분 사이에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으니까 네. 그 정도로 두고 지금 왜곡이다 아니다 부분은 제가 그냥 바로 잡아 드릴게요. 네. 지금 선관위가 낸 안을 앞에 최민희 전 의원이 소개하셨잖아요. 그거는 비례대표의 의원 수 자체를 우선 대폭 늘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권역별로 정당 득표율에 따른 배분을 하기로 했어요. 따라서 지역주의 완화라고 하는 것이 제1 목표인 것은 맞으나 약간의 연동형이 가미된 그렇죠. 즉 비례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어느 정도 가미된 것만은 맞아요. 그러나 기존에 다 알고 있었던 전체 얻은 득표율만큼의 의석만 갖도록 하자 정도의 강력한 연동형에는 못 미치는 것 또한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를 바로 잡아야 되냐면
민주당이 정당 투표를 25% 가져갔는데 전체 의석의 40%를 가져갔다는 말 자체는 사실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40%도 안 되고. 왜냐하면 129석이 무슨 40%예요. 300석인데. 40%가 안 되고 무엇보다 보세요. 300석에 40%면 120석 맞죠? 됐죠. 3, 40이. 예. 26.7%. 근데 중요한 게 그거는 제가 이런 무슨 뜻이냐면 26%라고 하면 이건 정당 투표예요. 정당 투표에서의 득표율. 그렇죠. 그다음에 지역구에서 사람들이 얻은 투표율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당 투표율이 20몇 %인데 40%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소선구제하고 안 맞는 말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바로 잡아야 되고요. 근데 이제 정의당을 예로 들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정의당이 제 최근 거보다 가장 인상적인 게 17대 총선 때 정의당이 정당 득표를 13%인가 했잖아요. 그건 이제 정당 투표에서는 정당 투표를 지역구에서는 득표율이 되게 낮죠. 근데 그때 민노당이었어요. 그래갖고 그때 지역구에서는 제 기억에 한 석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했을 때 10석을 얻게 돼요. 그런데 13%면 300명에 그땐 300명은 아니지만 편의상 300명으로 하면 10%면 30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진보 정당의 의석수가 33, 4명이 돼야 되는데 10석밖에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연동형으로 가게 되면 이제 정당 투표를 하게 되면 만약에 정의당이 10%를 얻으면 30석 무조건 얻는 겁니다. 그렇죠. 지역구에서 한 석을 얻으면 알겠어요. 29석을 보완해 주는 거니까. 자, 잠깐만요. 여기서 진수희 전 의원한테 또 하나 이제 궁금증.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를 한다 손 쳤을 때 지역구 투표하고 정당 투표 1인 2표는 여전히 유효합니까? 아니면 그냥 지역구 투표한 것만 전부 합산해 가지고 그것을 각 정당의 득표율로 감안하는 겁니까? 유효한 거라고 1인 보죠. 2표를? 그럼 거기서의 그 비례대표 의석 배분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얻은 총 득표에다가 또 정당 득표를 통해서 총 득표수를 가지고 전체 그러니까. 300석이든 360석이든 그거 배분하는.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혼란이 오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연동형이 섞인 거고요. 연동형은 예를 들면 이제 호남 지역에 50석이 배분됐어요. 그러면 요 50석이 배분됐는데 지역구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민주당이 50%를 얻었어요. 그럼 25명이죠. 네. 그런데 지역구에서 20석을 얻으면 5석만 비례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제 말씀은 권역을 떠나서 전국 전체를 하나로 연동형 비례대표,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를 했을 때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만큼의 의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먼저 배분. 그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이라고 하는 것을 정당 투표 득표율로 하느냐, 지역구 투표 득표율로 하느냐, 둘을 합산하느냐. 정당 투표 득표율로 그거 하나로만 먼저 의석수를 배분한 다음 의석수가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50명이면 10%면 5명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 5명을 먼저 배분해요. 그런데 지역에서 5명이 다 당선돼요. 그러니까 이 프로테이지는 안 들어가죠. 네. 맞습니까? 네. 진수희 전 의원? 근데 이제 이해찬 대표가 뭐라 그러셨냐면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제 우리가 지역구에서 많이 득표를 지역구에서 많이 차지하면 민주당이 의석을 차지할 거기 때문에 그것도 막 그렇게 되게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 중에서 못 건진다. 하나도 못 가져갈 수도 있다. 하나도 못 가져갈 수 당연하죠. 있다. 그건 자유한국당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경북 지역을 따져보면 그 권역이 자꾸 지금 권역은 그만 얘기하시고 연동형의 경우 지역구 의석에서 자기네 정당 득표율만큼을 벌써 초과해 버릴 수도 있는 우려가 있다. 그 얘기인 거죠, 지금 이해찬 대표 얘기는. 그런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최민희 전 의원이 설명하셔야 될 내용이 어떻게 성적이 좋으면 아주 좋으면. 잠깐만요. 초과 못 한다니까. 오늘 이제 윤호중 의원 사무총장이 태스크포스 팀장으로 있는 당 내에서 우리는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기존에 아니었는데 여기에 연동형을 감안한 배려한 그런 안을 지금 만들어 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저 동의합니다. 아니, 동의를 떠나서 그걸 지금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연동형을 배려한 권역별 비례대표는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안을 못 냈겠죠. 왜냐하면 경우의 수가 많으니까. 지금 이제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독일식으로 100% 연동형으로 할 경우는 전체 의석수가 지금으로 치면 300이잖아요. 네.
그럼 300명 중에 정당 투표를 했어요. 그럼 이게 우리나라 하나를 보고 300명 했는데 바른미래당이 50%를 얻었어요. 그럼 무조건 바른미래당은 150석이 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150석을 배정받았는데 요 안에서 비례와 지역구 당선이 나눠지잖아요. 그 정당 안에서. 그런데 바른미래당이 약진해서 그냥 150석을 얻어버린 거예요. 각 지역에서. 그렇게 되면 비례가 한 명이 없죠. 뿐만 아니라 만약 160석을 했으면 어떻게 돼요? 160석.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게 의석수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럼 지역구 당선자도 네, 이걸 깎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의 경우 늘 지적되는 문제가 초과되는 의석수만큼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원 정수가 들쭉날쭉해져요. 들쭉날쭉해지는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이 그 선거제 개혁 관련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아까 이거를 하려고 그러는 핵심적인 이유가 그 의석수하고 득표율 괴리를 좀 좁히자 이거였잖아요. 근데 장애물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게 선거 룰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 표결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원내 5당이 다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 합의가 지금 굉장히 난망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허들이 뭐냐면 장애가 뭐냐면 의석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으니까 국민들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나마 첫 번째 허들 원내 5당이 다 합의를 하면 그걸 가지고 그걸 동력으로 삼아서 국민들 대상으로 좀 설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허들부터 이런 뭐 그 안 맞으니까 저는 이거는 물건 심상정 위원장께는 죄송한 얘기지만 이거 합의하고 선거제 개편하기는 굉장히 지금 힘들어 보인다. 그러느니 차라리 저는 그 의석수 득표율 괴리 좁히기 위해서 차라리 중대선거구제를 논의하는 게 더 빠른 길 아니겠는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거대 양당이 소선거구제 하에서 사표가 많이 발생을 하고 그런 상황이라서 중대선거구제를 하는 게 지역구 의석을 안 늘리 너무 조합이 많아요. 아니요. 지역구 의석을 안 늘리니까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300석을 안 넘는 선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하는 게 하나의 좀 효과적인 대안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드려요. 근데 이제 이 모든 논의의 맹점은 이게 연동형으로 하건 중대선거구제로 하건 대통령제 하에서 어떤 조합이 나오느냐. 이게 제일 저는 마지막에 걸림돌이 될 거라고. 물론 그것도 있죠. 네. 결국 사실 중대선거구제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등은 의원내각제와 좀 어울리는 선거제도다라고 또 정치학계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고민인데요. 어쨌든 그러나 저러나 문재인 대통령도 비례성 강화 필요하다는 얘기는 분명히 여러 번 했고 이번에 외국 순방 떠나면서도 선거제도 개혁 꼭 해야 한다는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에 비추어 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태스크포스 팀이 지금 이제서야 좀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했다는 것은 분명히 좀 너무 늦었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민주당이 빨리 그 태스크포스 팀에서 뭔가 안을 내야 아주 획기적인 논의 급진전이라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고집 안 피우는 것만 더 어딥니까? 아니 안을 내는데요. 이해찬 대표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왜 이렇게 이해찬 대표? 아니 왜 손해 본다고 손해 본다고 얘기하지 거예요? 아니 손해 본다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좀 희생이 되고 손해를 보더라도 이거는 개혁해야 된다. 이러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안을 좀 보자고요. 이번에는 이제는 자꾸 또 추상적으로 피해가지 말고 구체적 안을 내야 됩니다. 공자왈 좀 하지 마세요. 아니 이해찬 대표가 말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아니 공자왈 맹자왈 이잖아요 지금. 역시 그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인 거 우리 청취자분들이 확인하십니다. 평소 안 그러던 최민희 전 의원, 진수희 전 의원이 오늘 아주 흥분했어요. 정치 좀 아는 누나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네.